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부동산 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무순위 청약 제도, 일명 줍줍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로또 청약의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더욱더 초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과연 무순위 청약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우선 무순위 청약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줍줍이라고 많이들 쓰죠. 이 무순위 청약은 원래 본 청약에서 남아있던 물량이나 부적격 당첨자인 게 밝혀져서 계약이 해지된 아파트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완전 추첨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 가족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거주 요건, 주택 소유 여부 등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데다가 수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보장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국가가 보장하는 대국민 행운 추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무순위 청약의 압도적인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줍줍 당첨의 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라는 점에서 줍줍 청약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해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집값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다 보니까 이 줍줍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면서 가면 갈수록 이 경쟁이 과열되고 이제는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던 실정인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무순위 자녀 세대 청약 경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실시된 이른바 로또 청약 경쟁률 단지 중 상위 1위에서 10위 중에 9곳이 올해 나온 줍줍 청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로또 줍줍 단지들의 역대 경쟁률 상위 톱 10 아파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10위는 올해 1월에 풀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 한강자이 더 헤리티지입니다. 이곳은 10만 6,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10만은 넘고 시작하는 거예요. 9위는 올해 7월에 청약이 진행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더샵 송도 프라임 뷰입니다. 이 단지는 약 11만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8위는 같은 달 분양된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 자이 1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경쟁률은 15만 대 1을 넘겼고요. 7위부터는 거의 20만 대 1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단지는 올해 6월에 청약이 이루어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3차입니다. 여기 단지는 19만 8천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네요. 6위는 올해 4월에 분양된 세종시 어진동 세종 한신더유 리저브 2입니다. 이곳은 약 25만 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5위부터는 30만 대 1에 가까워집니다. 단지는 올해 4월에 청약이 진행된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입니다. 이 단지의 경쟁률은 약 29만 대 1을 기록했습니다. 4위는 올해 2월에 분양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일명 디퍼아입니다. 여긴 34만 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3위는 지난 5월에 청약이 이루어진 세종시 어진동 세종 린스트라우트입니다. 이 단지는 약 44만 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2위는 드디어 올해가 아닌 단지가 나왔네요. 톱10 단지 중 유일한 곳인데요. 바로 작년 6월 분양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자이입니다. 이곳은 83만 대 1로 바로 이전에 봤던 3위 단지에 비해서 경쟁자가 40만 명이나 더 늘어났죠. 대망의 1위입니다. 아마 이 정도 경쟁률은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역대 최대 로또 줍줍 분양 단지일 것 같은데요. 올해 7월 청약이 진행됐던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저희 뉴말부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는 현재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단지였죠. 여긴 한 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 4,780명이 몰려서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청약홈 홈페이지에 몰려드는 바람에 사이트가 하루 종일 마비가 됐었죠. 그래서 사상 최초로 청약 신청일을 하루 더 연장해 주는 사단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 되신 분은 그야말로 3대가 쌓은 덕을 다 끌어다 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행운하죠. 정말 부럽습니다. 유독 올해 들어서 이렇게 줍줍 청약 광풍이 휘몰아쳤던 이유는 정부가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집값 급등기 때 무순위 청약이 과열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되자 정부는 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작년 2월부터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완화했고요. 그 결과 줍줍 청약 물량이 나왔다 하면 전국 단위 그야말로 대국민 행운 추첨의 시대가 열리게 됐던 거죠. 다만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등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청약자가 몰려들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청약 제도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돼버렸죠. 이렇다 보니까 결국 무순위 청약 제도가 누굴 위한 거냐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로또 청약과 일명 이 줍줍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자인지 여부, 거주 지역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두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곧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올 줍줍 분양 물량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예전처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 자격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선 이러한 정부의 줍줍 청약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서 제각각 갈리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금 부자들, 유주택자들을 비롯해서 너도 나도 청약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진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반면 반대 의견을 내는 쪽에서도 명분은 있는데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주택자이거나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과 같은 주요 지역에는 살고 싶지만 집값이 이미 너무 높은 바람에 자기가 밀려서 비인기 지역에 억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거주 지역으로 제한을 이렇게 둬버리면 이 바깥에 사는 지역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예 이참에 청약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약 제도라는 게 1978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무려 169번이나 개정이 됐는데요. 46년 동안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바뀐 셈입니다. 이렇게 자주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청약 제도가 자꾸 바뀌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이걸 따라가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버렸는데요. 지난 5월 국토부가 발간한 주택 청약 FAQ에 따르면 주택 청약에 관한 질문은 총 480개로 이 내용들만 따져보더라도
무려 241쪽에 달하는 방대한 설명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걸 다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청약 당첨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이 돼서 청약 통장도 날려버리고 당첨됐던 집도 날려버리는 피해자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이런 부적격 당첨자들의 수는 총 3,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아마도 이런 줍줍과 관련된 제도는 조만간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혹시나 제도가 개편되기 전에 줍줍 청약 물량이 나오면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마지막 도전이라도 꼭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역대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에 9개가 올해 나온 무순위 청약이었을 정도로 최근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는 과도한 측면이 있을 정도로 뜨거워졌다. 두 번째, 이러한 점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고 정부에서도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조만간 제도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개편되는 청약 제도는 유주택자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무순위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킬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무순위 청약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막차 탑승을 노려봐야 된다. 만약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무순위 청약은 여전히 현존하는 제도 중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률만 따져보면은 이전보다는 그 수준이 낮아질 거라는 점에서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뉴말부 채널에서도 이런 로또 줍줍 분양이 나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청약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가 누더기가 된 건 나름대로 그때마다 투기 세력들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좀 더 제공하기 위한 취지인 건 맞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게 문제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로또 청약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2030 청년 세대 차별, 결혼 페널티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금수저 특공, 4050 세대의 역차별과 같은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계속해서 퇴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땜질식 개편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놓고 총체적으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냥 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